급전만이라도 기업마다 난리 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코스피 기준입니다. 시총 상위 50개 기업의 단기 차입금 현황입니다.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경기 좋다. 매출 좋아진다. 뭐 경제 앞으로 회복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50개면 시총 상위면 대한민국에 제일 잘 나가는 기업 50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50개의 단기 차입금 보세요.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 2023년 3분기에 69조 1천억 원입니다. 2024년 3분기에는 83조 1천억 원입니다. 20.2%가 늘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죠. 장기 차입금은 90조 9천억 원에서 95조 4.5% 늘 동안 단기 차입금은 20.2%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차입금이 11.3% 늘어날 때 단기 차입금은 20.2%가 늘었다. 이 정도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업의 상황이 좋으면 장기 차입금이 많아집니다. 기업의 상황이 나쁘잖아요. 급하잖아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 많아지거든요. 지금 기업의 상황이 실질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업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을 누가 많이 쓰느냐? 그것을 보면 지금 기업의 상황이 어떤지를 볼 수 있겠죠. 와, 의외로 말입니다. 삼성전자도 많이 씁니다.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삼성전자 1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154% 됐어요. 2.5배. 단기 차입금을 쓰는 게 11조 351억 원을 썼습니다. 셀트리온도 214%. 삼성 SDI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지금 175%입니다. 배수로 따지면 거의 말입니다. 거의 3배라는 뜻이죠. 3배. 3조 1631억 원. KTNG 331%. 고려아연은 이해가 됩니다. 165%. 그런데 하나오션도 이해는 돼요. 486%. 3조 1401억 원. 하나오션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하나가 대우조선을 해양을 인수하는 과정에도 그렇고요. 또 수주받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수주받은 물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한국입니다. 여기 항공우주. 예, 590%. 그런데 금양이 646%입니다. 6,174억 원. 뭔가 기업이 지금 뭔가 분위기가 좀 싸하죠. 왜냐하면 시총 50위 이상의 기업들 중에 1년 새 단기 차입금이 2배가 늘어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야, 여러분. 저는 시장에 굉장히 불안감이 도는 게 바로 이런 단기 자금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기 자금을 쓰는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것도 진짜 충격입니다. 근데 충분히 우리는 이걸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느냐? 제조업 국내 공급 지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3년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5분기 연속 마이너스예요. 제조 국내 공급 지수라는 게 국내 생산에서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도 기고요. 해외 생산에서 국내에서 유통시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5분기 연속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5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전년 대비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경기가 꼬꾸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기업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제조 국내 공급 지수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생산이 늘어나는 게 경제가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국내 공급이라는 게 부품도 있을 거고 원자재도 있을 거고 그죠? 반제품도 있을 거고 이런 국내 공급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 이것은 기업들의 생산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의 상황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그런 기업들 적어도 3년 동안 못 갚은 기업을 한계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한계기업이 대기업만 하더라도 12.5%예요. 대기업만 하더라도. 전체는 16.4%고요. 그러니까 업종별 또 기업별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지금 정부가 이런 거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판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판단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지금 상황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저성장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다고. 길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깊어지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거든요.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깊이가 낮으면 내가 서 있어도 되는데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진짜 많이 허우적거려야 돼요. 그러다가 힘이 빠지면요. 쑥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까 봐 두렵죠.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지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지표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우리 경제 사실 굉장히 두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지표를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국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내가 국내 투자를 하고 있지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국내는 지금 중국의 파상 공세 그것도 저가 파상 공세에 줄줄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시간이 생각보다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롯데도 위기라는 그런 설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는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 오늘 또 한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제가 한숨을 쉴 만큼 우리나라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 안타깝다. 저는 이 생각밖에 안 합니다.